네, 반갑습니다. 아트와의 강동우입니다. 어, 저희도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팁스까지 왔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뭐 전 주식회사 아트와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저희는 이제 친환경 친환자 수륙 양용 로봇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궤도 기반에 있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그래서 3D 업이라고 하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는 저부가 가치 단순 반복적인 그런 노동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되 반대로 이제 그런 반복적인 업무들은 로봇이 이제 대체하는 이제 그런 로봇 그 비전을 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상이나 수상 뭐 이런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 시장 수요에 대한 문제로 이제 여러 적정 기술을 조합을 해서 사람들 맞춤식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환경을 관리한다거나 뭐 농장에서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로봇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POC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저희가 팁스에서는 이런 그 에그테크 그 스마트팜에서 농작업자들을 위한 로봇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팁스 지원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뭐 농사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뭐 과일 농가 같은 경우는 약 14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요즘은 뭐 요즘 누가 몸으로 일하나라는 뭐 트렌드도 강하고 뭐 스마트팜 이런 지원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지원금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상 그걸 살려고 한번 가보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가끔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뭐 일반 기계 뭐 요 양극단으로 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포지션이 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수원에서 농 작업자들을 도와주는 뭐 물류 로봇을 한번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노란색 박스들을 나무에 쫙 깔아놔요. 그리고 사람이 크로스백처럼 조그만한 바구니를 들고 다 이제 사과나 뭐 배나 이런 것들 다 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를 노란색 박스에다가 다 모아놓으면 끝나고 나서 한 번에 그 노란색 박스를 경운기로 옮겨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무겁죠. 최근에 뭐 귤 농사 같은 경우는 구간이 좀 좁아서 사람이 한 2달 반 동안 매일매일 가서 제일 잘 익은 걸 핸드피킹을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이제 사람이 직접 옮기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 이 로봇이 그냥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따는 과일들을 받아주고 있다가 이게 다 받아주면 사실 경운기로만 돌아가면 돼요. 그럼 경운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걸 내려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뭐 경운기에서 포터에서 물류창고로 가면 되는 뭐 이런 그 단순한 로봇입니다. 뭐 기술 얘기들은 저희는 이제 생산 기술 모듈화 시스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잘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지금은 과수원이지만 뭐 하우스 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논이나 밭에도 갈 수 있고 이런 확장 가능성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있고 또 추종할 수 있는 로봇의 알고리즘을 뭐 다음과 같이 뭐 어떤 센서 기반의 어떤 운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보수 시스템까지도 개발하겠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팁스에 지원을 하고 실제 심사를 받을 때 썼던 내용이에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는 팁스 운영사를 만나야겠죠. 팁스가 어떤 사업인지는 뭐 찾아보면 알고 또 팁스 운영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뭐 검색해보면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 그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검색했을 때는 23년도에 뭐 112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뭐 있는지. 근데 이제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만났었던 분들은 아예 이 팁스만을 위해서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팁스를 태워야 되니까 이제 어떤 한 운영사 같은 경우는 팁스를 태워야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투자하고 빨리빨리 팁스를 이제 태워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이거는 뭐 만나기 따름인데 이런 미스크 같은 투자사도 정말 좋은 하우스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인연이 거의 대부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어려웠습니다. R&D 과제라는 개념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이런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뭐 창업 지원 사업들이나
아니면 뭐 지방 정부에서 하는 뭐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그런 뭐 이런 지원 사업들이랑 성격이 다른 것이 R&D 사업은 명확하게 무언가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개발이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했죠. 방금처럼 제가 아까 장표에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로봇 졸졸 쫓아오는 로봇이에요. 그냥 서빙 로봇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고 그냥 뭐 다 찾으면 다 돌아간대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같네.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뭐 물류 로봇 같네. 뭐 이렇게도 보시겠지만 그 다음 장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고 이 개발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그래서 이 기술 수준은 어떻게까지 만들어야겠고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살붙이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술적인 부분의 어프로치가 좀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제 팁을 살짝 드리자면 어떤 거 개발할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개발할지를 먼저 잡으니까 조금 구체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뭐 정량지표 정의라고 하는데 뭐 다른 R&D 사업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이 과제가 끝나고 나서 이 과제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 표를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뭐 그쪽 분들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없는 기술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사업 끝나고 만들었다고는 가져왔는데 잘 만든 거야 만 거야 뭐 요거 평가를 할 평가표를 우리 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우리가 아까 같이 서빙 로봇 만들 건데 주행 속도는 얼마큼 나와야 될 거고 뭐 적재 용량은 얼마나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정확도는 어떻게 나와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스스로 평가표를 만들죠. 그리고 이 평가표에 대한 근거들까지 같이 넣어줘요. 요 과정이 제일 어려웠고 이거 끝나면 거의 한 70%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처럼 얘 과수원 농가용 서빙 로봇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1년차 때는 어디까지 만들고 2년차 때는 어디까지 만들어야겠다. 그 만드는 것들을 정확한 목표치를 정해야겠다. 요 접근이 좀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크리스트 확인을 좀 먼저 했어야 됐던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실제로 이제 팁스를 준비하기 직전에 뭐 운영사에서도 안내를 해주시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다른 R&D 과제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삼체고공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배경적인 그런 것들은 뭐 알려는 주시지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런 대표님들도 계셨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기술 쪽이 아니라서 좀 이게 쥐어짜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전략적 컨소시엄도 하나의 전략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긴장을 했는지 땀이 좀 납니다. 저희는 저희 메인 개발팀들이 주로 학사 출신들이었어요. 물론 공학을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성이 있다라는 걸 평가받는데 조금 아쉬움들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석사 박사보다는 그리고 아니면 명문 대학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면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컨소시엄을 좀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학이나 연구원 컨소시엄이 어떤 거냐면 대학이나 연구실 이런 뭐 정출형 같은 연구실이랑 조인을 해서 뭐 5억이면 5억 그 중에서 뭐 몇 대 몇 나누는 연구비를 나누는 과정으로 나 대신 우리 연구를 같이 해줘 위탁 연구를 맡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술성이 부족하다에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학 연구 저희는 이제 광운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실과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이시고 그 연구팀들이 많고 연구를 하셨었던 레퍼런스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희가 부족했었던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레퍼런스들이 많이 보완이 됐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랑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한테 물어보기도 참 좋았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다르고 어다르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기술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기술이 굉장히 있어 보인대요. 그냥 뭐 특정 전파 센서 사용해서 저를 쫓아다니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UWB 센서 기반에서 사용자를 치기 하는 형태로 시나리오 기반의 운용을 하겠다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겁니다. 이런 말로 풀어내는 거는 사실 저희는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 교수님들이나 이 컨소시엄을 맺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자문을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하시던 아이템이 그 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관련된 연구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성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까 정량지표 나왔으면 한 70%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남은 무슨 뭐 시장성 아니면 뭐 나중에 사업 확장성 뭐 어떤 계획 돈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인데 팁스 운영사한테 투자 받을 정도면 이미 IR 장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이제 그거 그대로 그냥 뭐 활용을 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 팁스 준비하면서 좋았던 것이 사실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사랑 약간의 핑퐁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투자사는 저희를 평가하는 조직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원팀입니다. 그 평가위원이었던 그 심사역이랑 둘이서 그냥 밤에 퇴근하고 나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 막 짭니다. 이제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약한데,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담당하셨던 이제 심사역 분께서는 해외로 출장 나가셨는데도 이제 한국 시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호텔로 그 부랴부랴 들어오셔서 줌으로 키셔가지고 리허설 하시고 뭐 타이머 켜놓고 이렇게 하시고 스크립트 보면서 이제 그런 나눈 과정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업성 보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뭐 일단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됐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진출 구체화되는 것들도 좋았습니다. 팁스가 이제 5억짜리 뭐 R&D 과제이기도 하지만 사업화에 1억 그리고 해외 진출에 1억씩 총 2억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용도의 이제 뭐 장표들이라든가 또 준비가 또 들어가요. 근데 이 과정에 사실은 저희도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해줬던 업체는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부기관이고 뭐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뭐 과제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 어떻게 할 거냐, 국가 경쟁력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 해외 진출 어떻게 할래? 뭐 팁스 준비한다 그러면 이래 뭐 1, 2, 3년 차 뭐 이제 막 한번 시작해 보려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해외 진출 구체화할 거면 어떻게 하실 거냐? 어디 나라 어디 조인트를 해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둘 거고, 관세 어떻게 할 거고, 물류 어떻게 할 거고, 유통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AS나 저기 하고 해외 법인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디테일한 것들은 둥실둥실 떠다니잖아요. 사실상 이 레퍼런스 없는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 기간에 한번 이제 매듭을 지었죠. 그러니까 해외에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던 정보들을 모아서 좀 구체적으로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뭐 할까? 1년부터 어떻게 할까?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사랑 이제 원팀으로 이제 맺어서 좀 움직였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남긴 했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번은 제가 좀 이제 팁스를 준비하신 예비 창업자분들 또는 초기 창업자분들이라고 들어서 드리는 좀만의 말씀 한 페이지를 좀 정리를 해봤다면 사업의 본질이 뭘까를 좀 사실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합격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뭐 만든다, 또는 뭐 팁스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팁스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 정말 많고요. 그 하나의 과정이지만 저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마치 팁스 선정이 사업의 성공이다라고 살짝 오해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팁스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깨어나는데 좀 고민이 됐었고, 결국 나는 정부 과제라던가 지원 사업을 합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업을 키워내고 고객들을 만나고 우리가 고객들한테 가져가야 될 솔루션을 좀 더 정교화하고 그 정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들이나 부족한 재원들을 그냥 팁스를 통해 조금 얻는다, 도움받는다, 정말 지원받는다 정도에서 생각하는 데에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팁스 정말 중요하고 진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되면 정말 얻어갈 것이 많겠지만 요것만큼은 조금 마음속에 좀 가져주시기를 또 좀 한번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